자, 두 번째는요. 벌써 대선 정치 테마 대응 전략입니다. 사실 대선 마무리된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또다시 정치 테마 약간 의구심, 물음표를 띄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전문가님 일단 사실 뭐 얼마 전에도 정치 테마 좀 언급해 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요즘에 잠깐씩 이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. 일단은 정치 테마 관련해서 요새 어떤 내용이 부각되고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. 네, 정치 테마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, 사실. 네.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건 뭐냐면 조심하자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예. 네, 투자자분들이 네, 지금 당연히 얼마 전에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순방도 하고 그러면서 내 정부의 첫 번째 해다 이래갖고 정책들 엄청 많이 발표하시고 막 이러잖아요. 순방. 그런데 뭐 벌써 대선이겠어요. 근데 이런 거를 조금 악용하는 뭔가의 힘들이 어디선가 나오는 것 같고 실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옆 주변에 생활에 보면은 계속 이슈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생기기도 해요. 즉, 뭐 항상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오른쪽 왼쪽 아닙니다. 네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. 네. 이렇게 자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여당의 대표 선거가 이제 끝났잖아요. 끝나고 나서 지지율이나 이런 게 기대만큼 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는 또 반대로 야당에서는 대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막 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여당에서 좀 총망받는 뭐 그냥 말씀을 드려도 되잖아요. 뭐 다 안철수 테마 무슨 테마 다 하니까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여당에서는 차출설 뭐 총선에 총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. 어떻게 보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을 과연 언제까지 할까? 장관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. 어떻게 보면. 네. 뭐 할 수도 있나? 잘하시면. 근데 이제 뭐 관련된 뭐 다른 뭐 법이나 뭐 이런 좀 구설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이슈 때문에 뭐 탄핵을 한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. 그러면 정치권에서도 보니까 탄핵은 뭐 이러는데 탄핵을 또 함부로 못 시켜요. 왜냐면 탄핵시키면 예전에 지금 대통령 대신 우리 대통령처럼 인기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역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. 또 주목이 될 수 있으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언론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. 이거 재밌는 이슈거리인데 여론조사 해볼까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다음 대통령에 일단은 야당에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 이제 후보가 한번 나왔었잖아요. 그 대표가. 그러니까 이분을 가정해서 여당은 뭐 지금 서울시장 뭐 누구 계속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1등을 한 게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. 네, 정치 얘기 아닙니다. 이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겁니다. 촉각에서 요거구나. 근데 본인은 난 나가겠어, 정치하겠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는 그래도 있다. 어떻게 보면은 뭐 빠른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와중에도 사탕값이라도 벌 수 있고. 그리고 또 괜히 쫓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는 두자 이런 측면에서 가져나온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 한동훈 장관 테마. 현직 장관인데 지금 벌써부터 총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테마에 대한 그 움직임,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전문가님,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보통 어떤 원리로 좀 형성이 되곤 하는지 그 얘기도 좀 설명을 가능할까요? 이게 지금 우리 대통령 대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후보 시절을 이제 역으로 돌이켜서 복기를 해보면 돼요. 멀지 않은 과거입니다. 그때 이제 뭐 일단은 한쪽 측면에서는 핍박이라고 그러고 한쪽 측면에서 뭐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건 정치는 알아서도 해석하시고 어쨌든 대통령이 나오겠다 하는 순간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전이었죠. 말이 많을 때 정말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1등을 해버리신 거예요. 지금 대통령께서. 그러니까 제일 먼저 움직인 게 학연. 우리나라 또 이러잖아요. 앵커님 저 고향이 어디예요?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면 내가 거기 누구 알아? 내가 강원도고 여긴 충청도인데 연고가 없어. 근데 내가 와이프가 충청도면 괜히 친한 척하고 뭐 이러잖아요. 서로는 모르는데. 맞아요. 우리나라는 그게 학연이 강하고 연이 되게 강해요. 학연.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지연이잖아요. 지연. 그렇죠. 어느 학교 어느 지역. 그다음에 혈연입니다. 누구 가족이더라. 이거 보면은 재밌는 게 윤 대통령 윤 씨잖아요. 당연히 윤 씨죠. 웅진그룹이
네, 회장님이 윤 씨였어요. 파평윤 씨. 네, 되게 유명한. 그래서 막 그냥 윤 씨인 회사가 올랐죠. 사실 뭐 둘이 네. 어떤 친분인지도 몰라요. 네, 서로 만난 적도 없을 거예요. 네. 아니면 뭐 학습지를 어렸을 때 풀으셨나? 이런 거죠. 그런 것처럼 지금 보면은 한동훈 장관, 뭐 제가 저번에 농담처럼 2%인가 아니면 다른 프로에서 얘기를 했어요. 저희 사촌형이 한동훈 장관하고 동갑인데, 네. 네. 현대고등학교 그 근처에 살았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. 테마. 네, 그러면 저도 한동훈 테마에 네네. 엮이는 전문가 이럴 수 있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을 네. 딱 보면 학연, 지연, 혈연 사실 네. 그 당사자가 어떤 발언을 한 이런 이슈가 아니라 시장에서 찾더라고요, 이렇게. 네, 그거 다 누군가 찾아놓고 누군가 네. 계속 그래요. 그래서 보면은 현대고등학교 나오셨대요. 네, 그리고 청주 한씨래요. 네, 청주 한씨 하면 또 생각난 분이 있어요, 예전에. 누구죠?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. 이따가 생각나면 설명해 이거 주시고요. 이렇게 지연으로 무슨 예. 한씨, 무슨 뭐 반씨, 반씨. 반기문 아, 총장이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어디 반씨라 이래서. 예, 예. 네. 그렇게 계속 그 파평윤 씨처럼. 그리고 이제 지연. 네. 그다음에 이제 혈연이 이제 한씨 그런 거겠죠. 그다음에 서울 법대 네. 나온 거. 대학 같은 과 그렇게 네. 동기만 해도 사실 대학의 같은 과라고 해도 서로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죠. 그런데 그렇죠. 같은 과면 서울법대가 엮입니다. 뭐 1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리고 사법고시 27기 이러면 이제 좀 좁아져요. 예, 네, 이러면 좁아요. 현대고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서울법대도 같이 가서 네. 사법고시도 27기를 같이 했다. 그리고 그 인물들이 어떤 특정 회사에 무슨 뭐 자리를 그렇죠. 맡고 있다. 그렇죠. 그리고 또 사모님께서 어디 뭐 법률회사 다니시니까 거기까지 돼 있다. 이래버리면 네, 그냥 그거는 그 회사는 우리가 남이가가 돼버려요. 네. 네, 이런 회사들이 꽤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보라는 게 아니라 네.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네. 겁니다. 의미가 없는 거죠.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걸 봤을 때 네. 저 뭐야 이랬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저랑 똑같은데 그게 재밌게도 시장에는 그게 또 들어가요. 그러니까 맞습니다. 이렇게 어이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면서 네. 대응을 하시고 또 만약에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네. 지금 말씀한 거를 딱 들어야 돼요. 전혀 객관성이 없는 건데 주식이 네. 오른다. 그러면 적당히 빠져야 된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정치 테마주들이 형성되는 이런 원리들을 간단히 좀 짚어봤습니다. 그러니까 정치 테마, 특정 테마와 관련된 어떤 인물 관련주들이 대부분이죠. 자, 그런데 그 인물과 관련해서 어떤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시장에서 찾는 경향들이 많습니다. 그 카테고리 어떤 것들이냐면 학연, 아니면 지연, 또 혈연, 이런 요소들을 찾아서 이런 관련된 인물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찾아져요. 이게 굉장히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도 각종 테마주들이 그 특정 한 인물에 관련된 그 종목들이 뭐 수십 가지 이렇게 쏟아지기도 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런 그 정치 테마주들 참고 사항이 좀 더 있으면 덧붙여서 알려주시고 투자 전략 조심해야 될 점 팁을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죠. 정치 테마주는 다 소문입니다. 네. 물론 객관적인 거는 하나가 있겠죠. 뭐냐면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오느냐 총선을 나오냐가 이제 객관적인 사실일 건데 네.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뭐 지지율 조사를 하는 거 그것도 객관적이죠. 그러니까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. 일단은 지지율 1위야. 근데 정말 나온대. 근데 이 사람이 서울대 법대 나와서 그랬으니까 친구가 어디 감사래. 이거 다 카더라 통신입니다. 네. 네. 실질적인 직접적인 연관 전혀 없고요. 예, 그래서 카더라 통신으로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소문을 만드는 거겠죠. 그래서 그런 소문으로 시세가 몰리는 특징이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급등을 하더라도 결국은 제자리 갑니다. 네.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윤 대통령 관련 그 웅진 관련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세요. 어떻게 올랐다, 어떻게 내려왔는지 또 덕성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반대편 진영의 테마도 이왕이면 또 관심을 가져봐라.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실 거라면 뭐 나쁜 테마는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꼭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반대 야당의 이제 또 지지율 1위 후보가 이제 누가 나오면 그 종목도 같이 보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 선거가 1년 이상 총선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남았고 또는 대선으로 보면 한 4년이나 남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그런 게 연속성은 없을 거니까 조심, 또 조심, 경계, 또 경계를 하면서 보시라는 얘기. 그리고 재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
정치 테마, 상당히 자주 반복이 되는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런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테마이기는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. 좀 재미로 볼 수 있는 테마, 재미로 보고 넘겨도 괜찮다라는 말씀까지도 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고요.